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창업 카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두 번째로 강연 진행하게 된 위세임의 김은총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스타트업, How do we survive it? 스타트업 어떻게 생존할까?입니다. 생존을 위한 특별한 방법,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좀 약간 핵심 포인트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토리, conviction, value, quality, and communication. 이렇게 네 단계로 전개가 되면서 남는 한 가지. 그것이 비법이 될 수 있다.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브랜드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에르메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건데요. 에르메스는 초기에부터 그러한 패션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구 용품을 팔던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영세한 샵이었죠. 그래서 초기 안장이나 장식품들을 이제 귀족들한테 제작을 하면서 이게 좀 성장을 했었고 1920년도에 본격적으로 패션 아이템으로 패션 브랜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에르메스가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바뀌었었던 계기가 귀족들이 이제 말을 타다가 이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이제 화를 내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그 안장 만드는 곳을 찾아와라. 그렇게 해서 수소문 끝에 찾아낸 곳이 에르메스였다. 그때부터 이제 귀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유행하고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에르메스, 뭐 샤넬,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롤렉스 대부분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에르메스는 특히나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프랑스에서만 생각합니다. 모든 공정이 프랑스에서 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년에서 7년 이제 장인들이 이제 제작을 하고 버킨백, 캘리백 굉장히 이제 널리 유행하는 이제 백들은 7년에서 10년 정도의 숙련된 장인들이 제작을 합니다. 총 제작 시간이 순수하게 48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한 장인이 한 달에 5개 정도밖에 제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웨이팅 시간이 길게 잡히죠. 사실 이제 재고가 거의 안 남는데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해요. 첫 번째 재고가 남으면 일단 직원들한테 판다고 합니다. 거의 뭐 이쯤에서 이제 다 이제 소진이 돼요. 그리고 남으면 VIP 세일을 하는 거죠. 지금 좌측에 이제 보이시는 게 실질적으로 홍콩에서 이제 VIP 세일을 했었던 이 초청장이고 이 초청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고 당연하게도 여러 에르메스를 구매한 기록이 있어야 VIP 이 초대권을 받을 수 있죠. 대부분 여기서 이제 다 끝나요.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뭐 캘리백이라든지 이런 건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재고가 남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뭐 아울렛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파시겠어요? 에르메스의 선택은 좀 가히 좀 충격적입니다. 다 불태워 버립니다. 재고를 남기지 않고 다 폐기시켜 버려요. 이렇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세금 같은 문제도 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제품을 싸게 헐값에 팔지 않는 정책이 기조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르메스 CEO는 항상 자기가 인터뷰할 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제품을 사는 거는 단순 소비가 아닌 투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닌 장인의 손에서 한 땀 한 땀 제작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로 좋은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우리는 최고의 제품으로 최고의 가격으로 제품을 팔겠다. 이런 엄청난 뭐 고집스러운 이 CEO의 컨빅션, 이 신념이 이 스토리 내에 묻어나는 거죠. 아이폰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아이폰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팟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 아이폰만 하면 뭔가 심장이 좀 떨리는 Think Different가 떠오르고 광고 영상이 정말 감성적인 광고 영상이 떠오르는 이 제품을 통해서 이 신념, 이 대표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테슬라. 예. 요새 저세상 주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예. 제가 미국에서 테슬라가 120불이었는데 한 주에 지금은 2000달러를 넘어서도 이제 분할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테슬라도 처음에 로드스터를 출시하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예. 넌 사기꾼이다. 안 될 거다. 전기차가 어떻게 빠르고 오래 가고 이렇게 하냐. 근데 이 제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빠르고 섹시한 차를 만들 거야. 우리는 이 전기차 시장을 리드를 하고 지속 가능한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체계를 만들 거야. 계속해서 주장을 한 거죠. 이 스토리에 계속해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대표자의 신념이 묻어나는 것 사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예, 팔콘도 굉장히 최근에 이제 우선을 발사했죠. 유인을 타여서 이제 발사를 했고 최근에 이제 다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에 이러한 모든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출시 이런 이벤트들을 봤을 때 한 가지 스토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신념, 이 대표자의 가치, 어떠한 가치를 이 스토리에 녹아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되면 좋은데 이게 쭉 가가지고 다시 이제 1차 그 연료통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리고 팔콘이 이제 올라갔다가 계속했다가 다시 이제 연료통이 다시 원하는 목표의 스팟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 이런 기술을 이제 개발했죠. 예, 이런 것을 보고 혁신이다, 멋있다, 예, the dop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을 스페이스X에서 팔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이 지속 가능한 운송 체계와 그다음에 미래 우주에 대한 그런 신념과 갈망과 열망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 대표 누구야? 이 회사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정의 내린 심리학자가 있어요.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데 사이먼 사이넥이 이제 주장한 겁니다. 이제 why, how, what. 이제 대부분의 사람을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셀링을 하게 되는데 좀 위대한 성공한 CEO들은 첫 번째 모티베이션, why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내가 왜 이것을 이 제품을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려고 하는가? 그 모티베이션, 신념, 가치를 먼저 찾았다는 거. 그리고 순차적으로 why, how, what. 네. 그래서 정확하게 가치를 말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준비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출시가 되며 그 다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제품이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의 예를 들어보죠. 네. 우리는 항상 이제 언더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우리는 혁신을 이끌 거고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들은 아름다워야 되고 정말 쉽게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시로 넘어가죠. 방금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우리는 아이폰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기존의 이제 브랜드 회사들은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거죠.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핸드폰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팔까를 전략을 세우는데 애플은 달랐다는 점. 그것이 지금의 애플을 만드는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테슬라에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속 가능 운송으로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우리 테슬라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온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기상이 되게 이상 기온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기차 지속 가능한 운송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는 정말로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서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말 유명한 센텐스일 거예요. We don't make slow car.
앨런 머스크가 딱 나오면서 we don't make a slow car. 기존의 전기차라고 하면 이제 골프카를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느리고 이제 짧은 필드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는 아니다. 전기차는 언제까지 느리고 못생기지 않아. 우리는 정말 빠르고 정말 멀리 가는 차를 만들 거야. 그리고 오래 탈 수 있어. 이러한 여러 가지 센텐스들을 계속해서 핵심 사항들을 계속해서 이제 찾아내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죠. 테슬라. 그래서 S, 로드스터부터 시작해서 S, X, 그다음에 3, 그다음에 Y까지 모델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3가 2016년도에 이제 예매를 했는데 정말 단시간에 20만 대 막 예약을 하고, 저도 아마 그때 당시에는 바로 못했고 2017년도에 예약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인도를 받게 됐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물론 불평불만하겠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좀 약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덕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내놓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리스크하면서도 되게 신기한 좀 약간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제품이 멋있어서가 아닌, 정말 이 회사의 이 대표의 말에 정말 공감을 하고 뭔가 전율을 느끼는, 같이 이제 미래를, 그래 너가 말한 것처럼 이게 이 전기차를 통해서, 이런 전기차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운송으로서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나도 일조하겠다. 정말 환경을 바꾸는데, 환경을 바꾸는데 나도 일조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들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2.5만 대는 일주에 2016년에 딱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저 또한 2년 6개월 기다려서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스토리나 이제 CEO들이 얘기를 하는 것에 이 기본적으로 인스파이어링하고 그다음에 익사이팅, 상대방에게 정말 꿈과 그 희망을 좀 주는 그런 센텐스들이 많이 녹아져 내리는데요. 첫 번째로 왜 계속 이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제 해외 사례만 말하냐, 우리나라 없냐? 그래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롤러블 TV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나오면 너무 좋은데, 이제 LG 롤러블 TV 이제 저 사진에서 계속 저 정도 때는 이제 정보 전달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TV를 볼 때는 이제 올라갔다가 끄면 이제 다시 들어가는 등 굉장히 신기해서 2018년도 CES에서 큰 상을 받았고, 아직까지는 출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간간히 우리가 이제 광고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삼성 Z 플립 2가 나왔죠. 삼성 Z 플립도 굉장히 이제 혁신이었죠. 삼성 Z 플립은 특별히 이제 톰 브라운하고 이제 콜라보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출시를 했었는데, 정말 좀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구매를 했었던 건데 당첨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바람에 못 썼어요. 저게 톰 브라운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 한 300만 원 정도였는데, 사겠다고 했는데 크게 혼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애플, 뭐 테슬라, 뭐 MS, 아마존 정말 혁신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끄는 회사. 그다음에 국내에는 LG도 있고요, 삼성도 있고 뭐 현대도 다양한 프로덕트를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의 기조에는 반드시 스토리.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뭐 프로덕트나 서비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에는 스토리, 여러분들의 신념, 가치를 담아내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의 신념과 그런 스토리를 담아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일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과의 대화, 그런 것을 통해서 팬으로 만드는 작업. 저 좌측 누굴까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좀 몇 번 썼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누굴까요? 기억은, 자세히 보면 보일 거 말까 하는데, 그러면 좀 약간 힌트를, 윈블리에서 꽉 차 만석 공연을 성공시킨. 이래도 모르실까요? 왕이 된 사나이들입니다. BTS입니다. 처음 초기에는 레코드사 앞에서
정말 극소수의 팬들과 팬 미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그런 아이돌들 중 한 팀이었습니다. 예. 이 팀들의 여러 가지 성공 분석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는 SNS 통한 그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활발하게 가지고 갔다. 예.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 팬들이 오빠 어디 어디 보고 싶어요. 안 나와서 속상해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씹고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좀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줬다. 그런 걸 통해서 쌓아나갔고 이 아이돌은 나의 얘기를 들어주네. 나랑 소통하네. 그런 것들을 팬들 사이에서 이제 화제가 되면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사실 RM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해외 팬들과의 소통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를 퍼블리시를 하고 나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대화, 소통을 통해서 팬으로 전환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팬일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짧게 준비하실 수도 있고 길게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팔리나요? 그러면 다 성공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판마 팔 때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익 창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관심이 작든 크든 어떻게 해서든지 케어를 해서 대화를 잘해서 팬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자로서 스타트업으로서 우리 파이오니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가는 길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요즘 10개 팀이 창업을 하면 뭐 진짜 한 7개, 8개가 이제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생존율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고 뛰어난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미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성공한 스타트업에서 대부분 다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척을 해 나가는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놓으면서 이러한 좀 키워드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트업 떨리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떨려요. 저는 좀 약간 보면 좀 아직까지도 좀 불타올라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되고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우리는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창업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이 없지 이제 가오는 있죠. 우리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생존해 나가면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는 이제 엑시트라든지 뭐 IPO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어떤 형태라든지 우리는 생존을 해서 수익 창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창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사업가, 사기꾼, 글자 하나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막여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짓된 회사, 좀 약간 거짓말하는 회사를 이제 많이 까는 유튜브로 활동하는데 이제 제 지인 회사입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작년에 나왔었던 회사 거고요. 위에가 이제 저희 친한 친구의 회사, 그 밑에가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와디즈에서 거의 다 베낀 거죠. 위에 이제 좌우 이렇게 보시면 거의 어떤 게 뭔지 이제 헷갈리실 정도로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좌우. 좌측이 제 친한 지인 친구, 우측이 최근에 나온 와디즈에서 펀딩 중인 제품입니다. 뭐 우연히 비슷해질 수 있어요. 텍스트도 정말 우연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그 스마트 스토어 판매에서 판매하고 모든 대부분의 제품들이 굉장히 비슷해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뜨겁지 않을 수 없고 계속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작품을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의 신념을 담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썸머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품의 스토리를 담아야 되고요. 가치를 찾아서 대중들한테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팬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로덕트 서비스는 하이 퀄리티 지향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잘 된다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생존을 하면서 계속해서 꿈을 꾸어 나갈 수 있을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요약합니다. 네, 제품의 스토리를 담아야 되고요. 네, 가치를 찾아서 우리의 팬들한테, 대중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나만의 팬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제품과 서비스를 항상 퀄리티를 좋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I don't ever give up. 네. 스타벅스 이제 창업 카페에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앨런 머스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예,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번 연속으로 로켓 발사에 실패했을 때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요? 좀 약간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좀 저도 풀 인터뷰를 봤는데 되게 좀 감동스러웠어요. 예,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죠. Never.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뒤에 말이 정말 멋있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예, 제가 죽거나 병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지지 않는 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예, 이거 힘들죠?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힘듭니다. 하면서 이제 끝나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연봉 탑이에요. 7천억을 받았더라고요. 7,143억을 수령했어요. 예, 여기에는 기본 연봉이 전혀 없고 스톡 옵션으로만 7,143억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받았습니다. 팀 쿡의 몇 배입니까, 저기? 예, 4배가, 네, 4배 정도 되네요. 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스타벅스 창업 카페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강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쌤의 김은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